네, 혹시 온라인 참석하신 분들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부탁을 드렸었던 게 이제 여기 모듈 1에 있는 모노리식 서비스 백엔드 배포하기 과정을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 과정에 이제 뭐 직접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확인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파일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미리 프로비저닝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아마 스택을 배포를 하셨을 거고요. 정작 안내를 드리고 제가 안 해가지고 생각해보면 정신머리가 없네요. 네, 이렇게 아마 진행을 하셨을 겁니다. 텍 이름을 미리 정해놓은 걸로 배포를 하시고 네, 이렇게 배포를 하면 저희가 그 어제 설명드렸었던 그 저희 서비스들 중에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애저 코드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 다운로드 받은 YAML 파일을 열어보면 어떤 내용들이 프로비저닝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리소스들이 배포되는지에 대한 이벤트를 타임라인 형태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 현재 어떤 리소스들이 프로비저닝 단계에 있는지 같은 것들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습 시간을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루션 아키텍트 양호철입니다. 네, 어제 CI/CD 부분에서 CI 부분을 제가 전달을 드렸는데요. CI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던 이 서비스와 호환되는 방식으로 이제 제공될 수도 있도록 리플로우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코드빌드에서 소스 부분을 코드 커밋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전달드린 내용이 이 앱 모더나이제이션 워크샵 또한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던 혹은 운영 중에 계시던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모노리식 서비스를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할 것이냐에 좀 초점을 맞춘 세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여러 한 덩어리의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잘게 쪼개는 마이크로 서비스화를 하는 과정들을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아무래도 새로운 서비스들을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축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 부분의 진입장벽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었던 애플리케이션을 기존의 트래픽을 잘 받아주고 있었던 서비스를 어떻게 엔드포인트 사용자들에게 변경을 느끼지 않게 저희가 앱을 모더나이제이션 할 수 있는가가 되게 큰 화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강세영 SA님께서 설명해 주신 스테이클러핏 패턴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 앞단에 모든 트래픽을 받아주는 프록시 API 게이트웨이를 설계하고 그 프록시 API 게이트웨이가 모든 기존의 에이지 트래픽을 그대로 레거시 API로 흘려보내주되 새로 개발하고 있는 API들만 새로운 모노리식 환경이 아닌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으로 트래픽을 흘려줄 수 있으면 저희가 기존 서비스에 대한 변경점을 엔드 유저가 체감할 필요 없이 체감할 상황도 없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강수영 SN님께서 앞서 설명해 주셨던 여러 가지 디자인 패턴, 사가 패턴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접목할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을 저희가 구축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결정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으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을 반추해 보시면 롤백이나 기존의 서비스로 다시 돌아가는 것 또한 어렵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API 게이트웨이가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로 트래픽을 흘려주던 것을 다시 레거시로 꺾어주기만 하면 기존 환경으로 다시 롤백이 되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네, 오늘 제가 전달드린 이 앱 모더나이제이션과 관련된 워크샵 내용을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저희가 조금 전에 배포한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가 뭐냐면 유니콘과 관련된 모든 굿즈를 판매하는 유니샵이라는 이름의 서비스입니다.
이 유니샵이라는 서비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웹 프론트엔드 그리고 이 웹 프론트 잠시만요. 혹시 온라인 화면이 잘 안 나와요? 잘 나오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제가 화면 여기 네, 그렇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온라인 쪽 화면 갱신이 안 되네요. 네, 지금 아마 다시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유니샵이라는 서비스는 유니콘 렌탈 그리고 판매 관련된 서비스예요. 그래서 뭐 유니콘 관련된 모든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서비스인 거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황이 주어졌어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을 확장하고 싶어요. 유니콘 서비스를 이제 더 확장하고 싶은데 기존 서비스에 덕지덕지 붙이는 방법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CEO가 이제 CTO한테 뭐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랬더니 사장님 저희 이대로는 좀 힘들고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서비스를 마이크로 서비스화를 먼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CEO님은 네 뭐 알겠습니다. CTO님만 믿겠습니다. 그래서 CTO님이 이 세션 앞선 강세웅 SA님의 세션 들은 거죠. 야 우리 스트링글러핏 패턴이라는 게 있던데 그거 쓰면 기존 레거시를 아주 자연스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이 이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AWS 마이그레이션 허브라는 이제 리팩터 스페이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서울 리전에 전 제공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 리전이 아닌 다른 리전에 저희 리소스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프로비저닝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 마이그레이션 허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세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대부분 서울 리전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리팩터 스페이스를 사용하면 실제로 적용하는데 실전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리팩터 스페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API 게이트웨이를 배포하고 거기에 람다 펑션을 직접 붙이는 방법으로 이 모든 아키텍처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달드린 오늘 이제 링크랑 디테일 링크로 제공해드린 이 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구나,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만약에 세션 중간에 놓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조직 내부에 배포해주고 전파해주고 싶으실 때는 이 워크샵을 한번 쭉 따라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애플리케이션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바 11으로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바 11을 통해서 이제 뭐 로컬의 어떤 환경을 세팅하거나 그러고 싶으신 분들은 뭐 아이디도 설치하실 수 있고 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빌드를 하실 수도 있고 버전거리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웹브라우저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은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API를 쏘고 그 API가 정상적으로 동작해서 응답을 받아오는지를 이제 저희가 개발자 검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사용하시던 브라우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폭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브라우저를 통해서 개발자 도구를 이용하시면 어떤 통신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진행될 내용입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 자바 11으로 제작된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 모노리식 서비스가 현재 이미 잘 동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서비스는 회원 로그인 그리고 장바구니 관련된 기능과 그리고 유니콘 목록줄 같은 이런 기능들을 현재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 API 서비스를, 이 백엔드 서비스를 마이크로 서비스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 저희가 스트랭글러핏 패턴을 활용해서 앞단에 API 게이트웨이를 만들고 람다 펑션들을 붙여서 이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엮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을 업로드해서 새로 업로드한 서비스와 이제 기존 레거시 서비스가 같이 공존하는 형태로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재구성하도록 할 거예요.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아키텍처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3티어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S3 버킷이 저희는 실제로 많은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때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실 거고, 그리고 이 점적 그 도메인 URL을 S3에서 직접 제공하는 게 아니라 라우트 53이나 이런 DNS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좀 많이 간략화해서 라우트 53이나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서비스는 제외하고 직접 S3에서 점적 버킷을 통해서 그 프론트엔드 리소스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저희가 3티어 웹 어플리케이션의 두 번째 있는 API 티어라고도 하고 웹 서비스 티어라고도 하는데, EC2 인스턴스에 이렇게 유니샵 실제 API 서비스가 기동이 되고요. 그 뒤에 RDS, 저희 이제 데이터베이스 퍼시스턴트 레이어가 되겠죠. 이 세 번째 탭 레이어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배포를 하는 과정이 저희가 앞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배포하는 과정에 해당했고요. 지금 백엔드 배포하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백엔드 배포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S3 버킷도 생성하고 S3 리소스들도 다 업로드가 돼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워크샵을 수행함으로써 도착하는 as-is 아키텍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 데이터는 RDS에 저장되고 일부 데이터는 그 다이나모 DB에 저장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아까 이제 강세영 SN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적절한 데이터 타입에 맞는 퍼시스턴트 타입을 저희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컴퓨팅 레이어도 일부 API 레거시 요청은 기존의 EC2에서 서빙을 하고 새로 작성된 서비스는 람다에서 서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엘라스틱하고 좀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최적화될 수 있는 람다를 기존 서비스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거고, 이 요청들을 라우팅 해주기 위해서 이 앞단에 API 게이트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하게 될 내용들 중에서는 API 게이트웨이의 정의를 하고요. 각 API 리소스와 메소드들에 대한 액션들을 정의를 하고, 그렇게 정의된 API들의 엔드포인트들을 새로 정의할 람다로 연결해 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리팩터 스페이스를 이용한 모범 사례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실제로 제공되지는 않겠지만 실제 리팩터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멀티 어카운트를 엮어서 제공하는 것도 기능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모범 사례의 경우에는 레거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AWS 계정, 그리고 새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관한 새로운 AWS 계정, 그리고 그걸 전체를 다 관리하고 총괄하는 모니터링 계정, 이렇게 세 개의 AWS 계정을 묶어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리팩터 스페이스를 이용했을 때의 장점입니다. 만약에 저희 서비스들을 그 노스이스트 2, 그러니까 한국에 서비스 하고 있지 않고 저희는 북미나 아니면 도쿄 리전에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면 리팩터 스페이스를 고려해서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화 하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워크샵은 해당 내용도 모두 포함해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면 워크샵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모노리식 서비스에 대한 설명 부분이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저희가 리소스를 지금 프로비저닝 다 되었거나 진행 중 상황일 것입니다. 지금 아마 제 리소스를 배포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진행을 하셨을 테니까 특별히 제가 코멘트를 해드릴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제 배포를 하실 때 내 서비스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이 클라우드 스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기로는 스택 내에 여러 가지 리소스 셋들이 있고 이 리소스 셋들이 각자 이제 배포되면서 A가 배포되고 나면 B가 배포되게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체이닝 형태로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저희 야물 파일 형태로 다 정의를 해서 버저닝도 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마 배포가 다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웃풋 탭에 S3 버킷 네임이라거나 퍼블릭 DNS라는 이름으로 실제 배포된 EC2의 퍼블릭 DNS 리소스가 아마 노출이 될 거예요. 그게 저희 백엔드 API의 주소가 될 거고요. S3 버킷 URL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엔드 URL의 엔드포인트 주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리소스가 배포가 되고 나면 created complete로 여기가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만약에 아직까지 created complete로 변경되지 않은 분들은 여기 리소스 탭에 들어가시면 어떤 리소스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다 노출이 되게 돼요. 지금 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리소스가 다 컴플리트 된 상태이고 지금 EC2 인스턴스가 배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 EC2 인스턴스는 백엔드 EC2 인스턴스가 되고 VPC 안에 EC2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하고 그 안에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초기 기동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참석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다 완료가 되셨을 테니 다음 단계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콘솔 페이지에서 아웃풋 탭에 들어가시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아웃풋 탭에 보시면 이 public DNS라는 값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public DNS 값이 실제 저희 백엔드 API 서비스가 배포된 EC2의 public DNS가 되고요. 지금 이 나와 있는 이 파란색 링크를 그대로 클릭하시면 퍼미션 디나이가 발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된 URL은 슬러시 유니콘즈까지 붙여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이걸 클릭하면 이제 브라우저에서 접속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올 거고 거기 뒤에 슬러시 유니콘즈를 붙여서 다시 접속해 보시면 API가 호출돼서 유니콘들 목록이 노출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S3 프론트엔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3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항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 정적 웹 호스팅을 이용해서 리소스를 이제 외부에서 브라우저에서 열어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희는 백엔드 API 주소와 프론트엔드 API 주소가 보통은 일치하게 저희 서비스가 구성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라우터사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DNS 설정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예를 들어서 google.com, amazon.com으로 요청을 한다고 치면 프론트엔드가 google.com, amazon.com에 올라가 있고 백엔드 API도 google.com이나 amazon.com URL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데모 같은 경우는 그게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제가 반복해서 언급드릴 크로스 오리진, CORS 설정을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레거시 설정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환경에서는 현재 배포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프론트엔드에서 이 S3 정적 웹 호스팅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스택 네임 언더바 UI 버킷 저희가 버킷이 두 개가 생겼을 거예요. 스택 버킷이라는 이름의 버킷과 UI 버킷이라는 이름의 버킷이 두 개가 생겼을 텐데 UI 버킷이 프론트엔드를 담고 있는 S3 버킷입니다. 그래서 이 UI 버킷에 프로퍼티즈 탭에 들어가서 정적 웹 호스팅 옵션, 스태틱 웹 호스팅 옵션이 있을 거예요. 이 옵션을 enable 상태로 바꿔주세요. 그래야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이 페이지를 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온라인, 오프라인 다 이 과정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시거나 하면 저희 쪽에 알려주시면 저희 SA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실 거니까 진행하시는 중간에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지금 리소스 프로비저닝이 모두 완료가 돼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UI 버킷이 생성이 됐고요. S3로 들어가서 해당 버킷에 네, 버킷이 되겠네요. 네, 맨 아래에 스태틱 웹 호스팅 옵션 있고 지금 이네이블 상태로
배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정적 웹 호스팅 상태로 우리가 외부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웹사이트 S3 버킷에 배포된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었으니까 저희가 이 웹 호스팅 된 환경으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어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니샵이라는 서비스가 현재 저희 브라우저에 잘 나타나고 여기 있는 유니콘 아이템들이 쭉 목록으로 배포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제 상세 페이지도 뜨게 되고요. 뭐 장바구니에 담기 이런 액션도 있고 이제 회원가입과 지금 제가 해상도 때문에 해상도 때문에 노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오른쪽에 로그인과 그리고 사인업 버튼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API, 백엔드 API로 연결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이렇게 이제 리싱과 관련된 안내 텍스트가 나가게 될 거고요. 브라우저 컴퓨터에 저희 익숙하죠? 400 또는 500 에러가 노출되게 될 겁니다. 400은 뭐 요청이 잘못됐다 쪽에 배드 리퀘스트 관련된 에러일 테고 500 같은 경우에는 백엔드 사이드에서 발생하는 이제 에러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UI 버킷에 있는 config JSON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제 백엔드 API 주소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니콘 목록이 정상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 작업을 특별히 수행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서비스를 기동했는데 이렇게 유니콘 목록이 나오지 않는다면 config JSON 파일을 업데이트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개발자 콘솔을 통해서 실제 네트워크가 발생하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 응답을 받았고요. 유니콘즈라는 URL로 이제 jQuery가 XHL 요청을 날렸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스트 형태로 JSON 응답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이 유니콘 목록이 되겠죠. 그리고 뭐 회원가입을 진행을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보신다거나 하는 등등의 액션을 통해서 API가 프론트엔드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백엔드로 도달하는 것을 실제로 실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론트엔드에 Add to Cart 버튼을 누르고 한 번 더 Add to Cart 버튼을 누르면 저희 UX 상으로 익히 익숙한 추가했다가 한 번 더 추가하면 삭제가 되겠지 하는 동작은 수행되지 않아요. 장바구니를 비우려면 로그인 하신 이후에 여기 화면이 좋네요. 로그인 하신 이후에 뜨는 그 카트 목록 버튼, 목록에서 앱 리무브를 하셔야 실제 장바구니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대부분 앞으로는 백엔드 사이드에서 API 테스트를 통해서 수행을 할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는 안 되겠지만 혹시 프론트엔드에서 이러한 테스트를 수행해 보신다면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회원 등록을 하는 과정을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회원 등록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UI를 위해서 제가 화면을 다시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메일 밸리데이션 체크는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입력해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요청이 왔다 갔다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네트워크 창을 켜고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사인업 요청을 날리면 이렇게 유저로 포스트 메시지가 날아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이 이제 크리에이티드 응답을 받았고요. 로그인을 하면 네.
성공적으로 로그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로그인 관련된 답도 받았고 장바구니에 넣는 액션도 할 수 있고요. 장바구니에서 목록 조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과정이 전체적인 배포, 모놀리식 서비스, 레거시 서비스를 배포하고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네,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저희 MVC 패턴에서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이런 컨트롤러들이 자르 파일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굳이 알 필요는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니콘 상품들과 관련된 내용과 장바구니, 그리고 저희 지금 방금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 같은 것들이 이제 실제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노리스 자바 코드도 지금 저희가 GitHub에 업로드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항공 이전, 서울 이전에는 리팩터 스페이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듈 2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모듈 2가 하는 역할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리팩터 스페이스를 사용하든 그렇지 않고 API 게이트를 직접 붙이고 사용하든 똑같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스트랭글러 핏 패턴을 적용해서 아키텍처를 개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리팩터 스페이스와 관련된 내용은 현재 넘어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하시거나 관심 있으시면 여기에 있는 단계들을 따라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저희가 이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했고 여기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에서 저희가 개선하려고 하는 혹은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하는 API들은 이렇게 6개입니다. 회원과 관련된 API 2개, 그리고 유니콘과 관련된 API 4개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 앞으로 있을 작업들이 대부분 비슷한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실습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유니콘 목록과 관련된 4개의 API만 모두 실습에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I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생성하는 단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키텍처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현재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되어 있고 그 X3와 RDS가 배포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보다 훨씬 앞쪽에 API 게이트웨이를 저희가 설치해서 모든 요청을 여기로 받도록 조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API 게이트웨이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저희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REST 리소스라고 하는데 이 REST API 형태를 이용한 API 게이트웨이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REST API의 이름을 유니콘즈라고 붙이고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설정들을 이제 쭉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엔드포인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실습에서 이제 엣지 쪽의 서비스를 배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I 게이트웨이 콘솔창으로 이동하고 지금 제가 앞서서 생성을 해두었는데 이거는 삭제하고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REST API 네, 새로운 REST API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유니콘즈입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API 게이트웨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걸로 저희가 API 게이트웨이를 만들었어요. API 게이트웨이에 각 API들에 대한 정의를 해줘야 돼요. API 게이트웨이는 이제 저희가 보통 RESTful API 같은 경우에는 URL 패스로 이 리소스들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들을 생성해 줄 거예요. 리소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션에서는 크게 유니콘과 유저스라는 두 가지 그룹의 리소스를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저 부분을 제외하고 유니콘과 관련된 부분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리소스 이름에 유니콘 그리고 리소스 패스에
유니콘즈 슬러시 유니콘즈 이 슬러시 앞에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유니콘즈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앞서서 강조드렸듯이 CORS 설정을 켜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브라우저에서 리젝이 나지 않습니다. 먼저 유니콘즈를 생성하고요. 생성된 유니콘즈 아래 리소스로 바스킷 그러니까 장바구니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바구니를 지금 이제 이 장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사용될 거냐면 포스트 메소드를 통해서 장바구니에 추가하기, 디리트 메소드를 통해서 장바구니에서 삭제하기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제공이 될 거고 거기에 추가로 특정 사용자의 장바구니 목록 조회하기 기능을 붙일 거예요. 네, 특정 사용자라는 거는 이제 사용자의 고유 아이디가 필요하고 그게 저희가 그 RESTful API를 설계할 때 도큐먼트 아이디, 도큐먼트의 디테일한 아이디가 되겠죠. 그런 속성 값을 이제 UUID라는 변수 값으로 지정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리소스를 추가해 주시는데요. 여기에 중괄호 UUID라고 입력하시고 이 아래에 리소스 패스로 생기는 게 하이픈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이게 가변 값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다시 중괄호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하이픈 UUID라는 고정된 텍스트 값을 받도록 지정이 돼요. 리소스 패스가. 그래서 이 부분을 가변 파라미터로 그 파라미터 베리어블로 받기 위해서 패스 베리어블로 받기 위해서 이 부분을 중괄호 다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CORS 옵션을 활성화해 주셔야 되고요. 네. 이 워크샵 내용에는 이제 아래에 유저와 관련된 액션들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은 나중에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할 때는 실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웹브라우저 테스트를 만약에 나중에 하실 때는 이 부분의 리소스도 같이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리소스들의 액션을 지정을 해줄 거예요. 메소드들을 붙여줄 거예요. 저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그 API, RESTful API에 네 가지 액션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저희가 뭐 옵션이나 헤드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이제 HTTP 1.1에서 보통 많이 사용되는 네 가지 RESTful API 메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상태를 조회하는 get, 그리고 상태를 이제 추가하는 put, 그리고 삭제하는 delete, 그리고 액션 또는 이제 새로운 생성 이런 추가를 하는 메소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인질로 받은 목베개 하나를 걸고 혹시 나머지 하나의 메소드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첫 번째 get, 두 번째 put, 세 번째 delete, 그리고 하나 더. 네, 네. 아, 네, 패치도 맞는데, 네. 아, 네, 포스트 맞습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거는 이제 의도를 같이 말씀드렸는데 문서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이제 액션에 해당하는 메소드 속성으로 제가 포스트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패치도 중요한 액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500에는 온라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분께 체크 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메소드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현재 API 게이트웨이를 구성을 할 거고요. 메소드 구성하기는 앞부분이 유저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선 넘어가고 아랫부분에 유니콘과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3.2.1부터 시작하는 내용이고요. 이 유니콘즈라는 리소스 아래에 여러 가지 액션들을 정의를 해줄 거예요. 첫 번째 유니콘즈 메소드는 유니콘즈라는 걸로 get 요청을 하면 저희가 유니콘 목록을 내려줄 겁니다. 그래서 유니콘즈 리소스를 클릭하시고 액션에서 create 메소드를 통해서 메소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드롭다운 리스트 형태로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말씀해 주셨던 패치 그리고 get, head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에 지금 저희는 get 메소드를 추가해 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아니고 여기 오른쪽에 체크박스가 있어요. 이 체크 버튼을 눌러주셔야 해당 리소스의 get이라는 메소드가 액션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http 슬러시 유니콘즈 슬러시 유니콘즈 get 요청이 들어왔을 때의 액션을 저희가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http 요청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지금 이렇게 설정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엔드포인트 URL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이 엔드포인트 URL을 레거시 API 엔드포인트로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실 것 같은데 뭐냐면 API 게이트웨이를 만들고 API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온 요청 중에 슬러시 유니콘즈 get 메소드가 들어오면 레거시 엔드포인트로 그대로 바이패스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이 머릿속에 다 그려지실 거예요.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API들을 레거시 엔드포인트로 그대로 다 바이패스하겠다. 지금부터 진행한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거시 엔드포인트 주소를 우선 가져오고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아웃풋 탭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이 가볼게요. 네, 아까 배포하셨던 모먼트 마이크로 스택의 아웃풋에 보시면 아까 퍼블릭 DNS라는 이름의 아웃풋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아까 배포했듯이 레거시 EC2 엔드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서버의 주소를 복사해 주시고 엔드포인트 URL을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반드시 뒤에 슬러시 유니콘즈를 붙여주셔야 돼요. 이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포메이션 아웃풋에서 나온 값을 복사해서 뒤에 슬러시 유니콘즈라는 값까지 반드시 붙여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지금 유니콘즈 API를 레거시 API로 연동하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었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get 메소드는 특별한 파라미터 없이 get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고 그러면 아까 저희가 개발자 도구인 스캔터에서 확인했었던 유니콘 목록이 정상적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봐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 이해하셔도 70%는 이해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될 거고 그렇게 반복된 내용에서 이제 새로운 엔드포인트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변경되는 것이 현재 저희가 스트랭글러 피그 패턴을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관하는 과정의 전부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장바구니 목록과 관련된 내용들도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장바구니는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바구니에 추가하기 액션과 장바구니에서 삭제하기 액션 두 가지를 먼저 추가해 줄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메소드와 관련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리소스 목록에서 바스켓 똑같이 create 메소드를 통해서 메소드를 추가해 주신 다음에 포스트 액션 http 동일하게 아까 앞서서 복사해두었던 엔드포인트를 그대로 붙여넣기 했어요. URL 패스는 유니콘즈의 바스켓이 되겠죠. 네. 이 URL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URL은 절대 오타가 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기존 엔드포인트로 요청을 넘기는 거기 때문이에요. 기존 엔드포인트의 주소를 바꿀 수 없다는 환경을 가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부분은 오타가 나는 겁니다. 그건 저희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간단하게. 지금 이 액션 같은 경우에는 장바구니에 추가하는 액션이에요. 지금 이 장바구니를 추가하는 과정에는 두 가지 파라미터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어떤 사용자에게 추가할 것이냐, 두 번째 어떤 유니콘을 추가해 줄 것이냐. 리소스 페이로드로 필요합니다. 리퀘스트 페이로드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복사한 다음 여기 오른쪽 버튼에 오른쪽 이 상자를 누르시면 이 JSON 페이로드가 복사가 돼요. 이걸 복사하신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바디 부분에 붙여놓고 테스트를 진행해 주시면 지금 이렇게 200 응답이 발생을 했고 리스폰스 바디는 비어 있지만 테스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호출한 서버의 백엔드 스탠다드 아웃풋 내용이 노출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실행되었다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앞서서 두 가지 메소드를 추가한다고 했죠. 바스켓에 딜리트 메소드도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딜리트 메소드도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제가 클립보드가 다른 값으로 바뀌어 있으니 다시 public DNS 값을 가져오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URL은 똑같죠. 메소드만 달라진 거니까 URL은 똑같이 슬러시 유니콘즈 슬러시 바스켓입니다. 네, 딜리트 메소드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메소드가 이제 처리가 됐겠죠. 그리고 네, 딜리트 테스트도 동일하게 복사해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딜리트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200 응답 받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이 HTTP 메소드 딜리트가 들어왔다는 걸 지금 스탠다드 아웃풋에 출력을 했기 때문에 메소드가 정상적으로 들어왔고 처리가 다 되고 200 응답이 나갔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 장바구니 목록 조회를 할 건데요. 사용자 장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조금 오타가 있는데 슬러시 UUID 중괄호 UUID까지 포함한 값을 넣어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값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엔드포인트 URL이 슬러시 유니콘즈 슬러시 바스킷 슬러시 중괄호 UUID입니다. 그 값으로 채워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리소스는 UUID를 클릭하시고 메소드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조회이기 때문에 계시겠죠. HTTP 요청이 될 거고 엔드포인트 URL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UID 값을 안 넣으면 미싱 파라미터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아래에 이제 정보가 있는 게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저장하시면 이렇게 이제 창이 똑같이 뜨고요. 제가 사실 앞서서 계정을 만들면서 생성한 아이디의 이제 UUID를 복사해서 이걸 테스트할 때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저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테스트는 우선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리소스에 대한 정의를 마쳤고 이 세 가지 리소스들 중에서 이제 네 가지 메소드를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유니콘즈, 유니콘 목록 조회. 두 번째 장바구니의 추가, 삭제. 세 번째 특정 사람의 장바구니 조회하기. 이렇게 네 가지 메소드들을 다 정의를 했고요. 현재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이 네 가지 메소드는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라우팅이 되지만 레거시 API 서비스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사실 엔드포인트 사용자에게는 아무런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냥 그대로 레거시 모노리식 API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성된 API를 실제로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테스트 버튼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배포해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이 API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API 배포하기 과정이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CORS와 관련된 설정을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두었고 이 액션 메뉴에서 디플로이 API를 클릭하시면 이 environment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environment 항목에 dev라고 입력하시고 배포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API 게이트웨이가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invoke URL이 제공이 돼요.
그 과정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스테이지를 데브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하고요. 앞서서 이제 리소스에서 루트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데브라는 이름의 스테이지가 새로 생성된 걸 보실 수 있고 인보크 URL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보크 URL을 세탭에서 열어보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루트에 대한 액션을 정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특별한 인증 없이 파라미터 없이 get으로 열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었죠. 유니콘즈입니다. 한번 조용히 볼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새로 배포한 API 게이트웨이의 유니콘즈 메소드를 통해서 유니콘 목록 조회가 정상적으로 가능한 걸 실제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API 게이트웨이를 앞단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레거시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1차 작업을 완료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스트랭글러 B 패턴을 얼마든지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무화과를 심은 거예요. 네, 여기 URL에 스테이지와 관련된 부분이 아마 끝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URL 슬러시 유니콘즈로 입력하시면 방금처럼 브라우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은 프론트엔드에서 아까 앞서 보여드렸었던 이 프론트엔드 유니콘 목록 조회를 하는 이 프론트엔드에서 새로운 엔드포인트, 이 인보크 API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엔드포인트로 수정을 하게 되면 config JSON을 수정을 하게 되면 새로운 API 게이트웨이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는 유저와 관련된 부분들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설정을 하게 되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같은 요청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프론트엔드에서 동작이 정상적으로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 부분도 같이 진행해 주셔야 돼요. 네, 지금 이 과정으로서 저희는 API 게이트웨이에 대한 배포와 레거시 API로 유니콘과 관련된 API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지금 이 과정을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서비스나 워크로드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를 좀 간단하게 머릿속에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으로 변경하는 것들은 너무 자유로워져요. 너무 편해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부터 오는 모든 트래픽은 1차로 API 게이트웨이가 받지만 실제 동작하는 것들은 그대로 레거시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는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을 라우터 시스템 같은 DNS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 엔드포인트를 변경해주는 작업조차 필요 없겠죠. 연결되는 DNS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의 호스팅 주소만 API 게이트웨이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는 이렇게 변경한 API들을 저희가 4개의 API를 생성했죠. 이 4개의 API를 새로 빌드한 자료 파일과 연결해서 다이나모 DB의 데이터를 적재하는 형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이나모 DB를 먼저 배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데이터 퍼시스턴트 레이어를 다이나모 DB로 쪽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이나모 DB를 배포를 할 겁니다. 다이나모 DB를 배포하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문서상으로는 2개가 있는데 저희가 앞서서 진행했었던 것과 같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다이나모 DB를 배포를 해줄 거예요. 이 실제로 현재 이 스텝에 이 다이나모 DB 배포하기 스텝에 포함되어 있는 과정 중에 롤과 관련된 역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성을 낮추기 위해서 미리 정의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파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파일을 이용해서 배포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근데 한 2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우선 이 파일을 이용해서 배포를 하고 배포 설정까지 제가 진행한 다음 10분 쉬고 나머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클라우드 포메이션 아까 열어놨으니까 여기를 사용할게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새로운 스택을 생성하겠습니다. 템플릿 파일은 아까 다운받은 CFDB 모노톤 마이크로 CFDB YAML 파일을 이용할 거고요.
지나가네요. 네. 스택 이름은 모노2 마이크로 DB라는 이름으로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설정들은 진행해 주실 필요 없고 그대로 스택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는 스택 생성이 완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로 DynamoDB 프로비저닝까지 완료했고 뒤이어서 진행할 내용은 람다 메소드들을 정의하고 API 게이트웨이에 그 람다 메소드들을 바인딩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을 실제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4시 7분이니까 4시 20분부터 이후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